그러니까 그때 스티븐 잡스 때 주식 뭐 100주, 200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게 얼마야? 어마어마하게 된 거지. 아무튼 이 얘기를 그냥 재미있게 한 건데, 하여튼 뭐가 됐던 저점은 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이런 게 온다니까. 이럴 때 사고, 냅두고 사고, 냅두고 사고, 이게 몇 번을 와요. 몇 번 온다니까요. 제가 언제 왔냐면 계속 이렇게 오는데 큰 돈은 못 넣고 그냥 뭐 조금만 먹고 했는데, 코로나 때 왔지. 아, 일정 금액 자동이체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그 증권사에서 만든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자동이체 투자 그닥 좋지 않아요. 아, 해외 주식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 그 주식만 산다라면, 왜냐면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점을 왕창 깨버리고 올리고 깨버리고 올리고 막 이러고 좀 예측이 좀 안 되긴 해요. 예.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주식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지금 애플을 갖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갖고 있고 뭐 구글도 갖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하라는 사요. 그냥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그냥 딱 봤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때 그냥 사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사요. 그리고 올랐네. 또 떨어져. 왜 이렇게 떨어졌어? 사자. 100만 원 이렇게 사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뭐 자동이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락이 클 때 사요. 저는 애플 같은 애들이 폭락이 크면, 지금 애플이 지금 140달러대 되거든요. 142달러인가 그래요. 지금 다른 주식들, 그 미국의 나스닥들도 어느 정도 쳐올렸다 쳐도 16,000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손해들이, 큰 것들은 마이너스 60%, 50%막 이래요. 허접한 주식들 산 사람들은 손해율 엄청 커요. 근데 애플은 170달러, 180달러까지 갔다가 130달러 정도로 내려왔어요. 폭락을 했어요. 저는 그때 들어갔어요. 130달러 때. 그래서 130달러에 들어갔어. 샀어. 근데 150달러, 155까지 올라갔어. 아니 160달러 됐어. 안 팔았어. 근데 다시 130 몇 된 거야. 샀어. 또 150 됐어. 가만 냅뒀어. 또 140 됐어. 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환율 변화요. 아, 그죠. 지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환율이 생각지도 못했지. 1,400원이 됐잖아. 이건 진짜 무슨 IMF도 아니고 어떻게 1,400원까지 올라가. 전문가들 예측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1,300 몇십 원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 1,400원이 될 거라고 무슨 또 그때 와서 막 그렇다니 뭐 이런 얘기하지. 아, 누가 예상을 했어. 정말 무슨 이변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달러가 1,400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주식에는 진짜 악재예요, 악재.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샀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1,400원인데도 더 샀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랍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들을 필요 없고, 그리고 1,400원까지 올라갈 때는 굳이 그거를 달러로 사가지고 사는 거는 손해죠. 오히려 손해예요. 환율 방어할 게 아니라 그냥 달러로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굳이 환율을 이렇게 해서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왜냐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랑 똑같은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면 더 어떻게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법칙이에요.
그럼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다시 1300원대 아닌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마음 조급할 필요 없어. 자동차 할 필요도 없어. 기다리면 돼요. 아니, 안 사면 되지. 아니, 살 날이 많은데 12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기다리면 돼. 이건 난 환율 1200원 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오면 그거 환전해서 살 거야. 네. 그러면 되지. 왜 조급하게 생각해. 그 기회는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국내 주식으로 돌려서 국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달러로 바꿔갖고 달러로 계속 가면 되지. 그러면 뭐가 돼요? 달러 투자 되죠. 왜냐면 달러로 계속 투자하니까 매도하면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1200원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1400원 때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제 매도를 하면 주식으로도 수익을 났죠. 그 다음에 달러도 1400원 됐으니까 그거를 홀랑 팔아서 국내 주식을 또 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 말대로 하면 세상시에 돈 못 버는 게 어딨냐, 이런 투자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기본을 지켜라. 아시겠죠? 기본. 그러니까 지인한테 소개받고 삼성전자 9만원에 샀으니까 오메 얼마나 정말 답답하지. 아유, 어째요. 지금 6만원, 5만 몇천 원이잖아. 6만원 또 한번, 6만원 한번 딱 찍어가지고 또 개미들이 신나게 한번 만들어줬죠. 예, 그리고 지금 다 5만원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다가 한번 푹 떨어뜨리면 개미들 다 죽어요, 또. 그래서 제가 뭐 살짝 얘기 드린 건데,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만 때 이랬는데, 달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져. 예, 달러가 내리면 달러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 이런 거는 그냥 경험이 그랬었다라는 거지 100% 그런 거 아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절대로 세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세력 바보 아니에요. 개미도 진화하는데요. 저같이 진화하는 개미도 몇 있어요. 그런데 세력은 더 많이 진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광만 파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점은 계속 오른다고. 저점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가격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나는 3만원에 샀어. 나는 5만원에 샀어. 난 9만원에 샀어.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난 지금 주식이 몇 주야. 난 삼성전자 주식이 100주야, 200주야, 1000주야. 네, 주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 돼요. 왜냐? 그냥 주식 계좌는 하나의 이제 우리 은행 통장 있죠. 이거는 정말 옛날 쪽에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에 저축해라. 농협, 축협, 뭐 신협, 그때 이율이 막 17%, 18% 이랬을 때. 네. 그래서 내가 주식 수를 모으라는 거예요. 내 주식 수를. 나 애플 주식 5개 있어. 그래서 요번에 월급이 들어와서 6개 샀어. 7개 샀어. 8개 샀어. 이런 식으로 사모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통장이 주식 통장이야. 그래서 주식 숫자를 계속 모아가라는 말이에요. 자, 주식 숫자를 계속 모아가면 금액으로 보지 말고 모아가면요, 저점은 오른다 그랬잖아. 그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모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딸딸 털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네? 나 지금 통장에 뭐 하고 하면은 요만큼 되니까 뭐 한 2주 사자, 이런 식으로 사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사란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사요. 그냥 오르면 그냥 떨어지면 사면 돼요. 저점은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그냥 주식 계좌는 하나의 통장. 옛날에 우리 그 주입식으로 자꾸 은행 통장 만들고 은행 통장 개수가 10개고 뭐 적금을 몇 개고, 그거 진짜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바보들. 정말 진짜 바보들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분들, 그분들이
여기저기에 돈을 쫙 이렇게 넣고 고정적인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금을 운영하고 투자도 하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맞는 게 저축이에요. 그냥 은행 저축. 은행에다가 뭐 한 100억 예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다들 돈이 많으시니까 다 그냥 일반 계좌에 돈 한 100억씩 다 넣어놓으셨잖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그 은행 통장은 빠져나갈 돈만 낸 거로 남겨놓고 언제든지 주식을 사모을 수 있게끔, 네, 주식 통장에다 돈을 넣어놔요. 그리고 주식 통장에 넣어놓고 주식 버퍼링이 있어요. 주식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가만히 주식을 이제 샀어. 뭐 삼성전자 주식이든 우량주를 사면요, 만약에 주식 통장에 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있고 500만 원을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이자 붙어요. 에? 얘도 이자 붙고요. 이 500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 계속 사모으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들어와요. 배당. 그러니까 주식이 난 10주야. 그럼 10주에서 뭐 0.5주로 주식이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또 입금이 돼요. 왜냐면 기업이 막 열심히 1년을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은 그냥 예치만 해도 이자 어느 정도 붙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또 주식해서 수익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난 주식 계좌는 그냥 하나의 통장이 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주식은 계속 저점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건 차트인데, 매일 주식의 변화, 하루하루의 변화를 그래프로 이어놓은 게 일봉이라 그래요. 일봉 차트라 그래요. 일봉, 막대기봉, 일봉 차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모아놓은 게 주봉이라 그래요. 일주일 단위로 하나의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게 주봉이야. 그 다음에 월봉이라고 줄을 모아가지고 매월 한 달씩 그거를 오르냐 내리냐를 차트로 하는 게 월봉 차트라 그래요. 근데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될 수 있으면 월봉으로 보세요. 그러면 주식이 차트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 다 밑에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걸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돼. 이것도 하나의 주식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지금부터 당장 사가지고 월봉만 이러고 한 달째 이러고 돈 뽀리갖고 월봉만 보고 계시면 안 돼. 그러니까요, 떡밥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왜냐면 사고팔고 하면 그 주식, 제가 한창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서 오늘 사고팔고 했어요. 그 제 돈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뭐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사고팔고를 1년을 맨날 사고팔고 했거든요. 근데 수수료로 은행에 준 게 1억이더라고. 네, 예전에. 저는 1억을 못 벌었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사고팔고 맨날 뭐 한 10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계속 수수료가 그걸로 나가는데, 그 1년을 해보니까 진짜 1억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니, 도둑놈이라니요. 걔네들도 돈을 써서 한 거지. 그렇게만 벌어도 좋은데 개미들 등쳐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더 도둑이지. 그 전체 흐름을 볼 때 그 기업의 일봉, 주봉, 월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흐름으로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라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 살 때야. 이 이하 땅을 파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1층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서 지하로 들어가려면 구삭기로 파야 돼.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보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을 지금 계속 얘기 드렸는데, 국내 주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국내 주식을 떠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적당히 해야 돼. 우리나라 주식은 좀 오래 가기가 어려워. 왜냐면 전 세계에 너무 강력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른 폭에 비해 우리나라 삼성전자든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와 뭐 네이버, 카카오, 으아 뭐 이러고 뭐 현대차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현대차 같은 애들이 오르는 폭 보면 우리나라 이거들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허무해.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와,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도 개발하고 되게 잘 되겠다. 와, 잘 됐다. 우와, 푸악. 근데 미국의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좀 떨어져도 다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웃겨. 우리나라 주식은 왜 이래? 자, 푹, 자. 응, 이렇게 있어요. 어이없지 않아요? 배신감 느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금융감독원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뭘로 봐도 국내 주식은 정말 그냥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좀 많이 배우신 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알죠?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국내 주식은 그냥 워밍업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세요. 미국 주식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걔네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나라 같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울어졌고 미국은 그래도 한 요만큼 기울어졌으니까. 그리고 벌써 저점 자체가 미국의 저점이 훨씬 더 높아요. 더 높게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플 지금 140달러 살만해요. 애플 살만해요. 괜찮아요. 테슬라는 모르겠지만 애플은 세계 1위 주식이에요. 세계 1위 주식. 그리고 왜 한국은 하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세력, 아까 말한 그 세력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세력이 다 지들끼리 우리 연기금, 우리가 연금으로 내는 그런 연기금, 뭐 사학연금 무슨 뭐 이런 연기금 이런 데서도 다 지들끼리 다 타자야.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거 하나 죽이자면 그냥 몇 년을 죽일 수 있어요. 걔네들이 그 되게 웃겨. 업적이 올랐어. 실적이 올랐어. 팔아. 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날도 사상 최대 실적 하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저 회사가 싫어. 죽일 수 있어요. 그죠? 피치님,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걔잖아요.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그날 주식은 박살을 내버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식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아. 호재가 나오면 죽여버려요.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죽이고요. 그런 주식이 있어. 그런 주식이 있고. 그런데 아주 꿋꿋하게 마음을 갖고 꿋꿋하게 거기에 데미지 안 받고, 이제 고수들은 그래요. 그게 떨어져도 사모으는 거지. 멘탈이 강하니까. 우리는 40만원짜리가 13만원이 됐어. 우린 사. 왜냐? 확신을 가지니까 가는 거죠. 20만원이 됐다가 다시 14만원이 됐어. 사는 거야. 왜냐? 계속 갈 거니까.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엔 먹어요. 결국엔 왜? 저점이 올라가니까 결국엔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버티고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그 회사 주식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도 한패야. 다 한패인데 미국은 어떤 그런 걸로 조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전 세계인들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는 세력이 그냥 파산돼 버려. 순식간에 그 작업을 못해요. 잘.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좀 기업을 잘 봐야지. 안 그러면 걔네들은 가격 제한폭이 어마어마해요. 막 하루에 막 90%, 90%, 100%도 떨어질 수 있어. 네? 폭락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뭐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작업해서 막 기업 실적이 얼마 되도 않는데 그거 많이 했다고 뻥치고 뭐 분식회계라는 거 하고 그래도 미국은 진짜 그 회사 주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금 얼마 내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런 곳에서 무슨 주식을 어떻게 해? 정도가 어딨어. 우리는 그냥 광이나 파는 거, 광 파는 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매출, 영업이익, 뭐 주식수라든가 투자하는 뭐 이런 성향, 뭐 앞으로 미래 가치 이런 걸 진짜 봐서 야 이거는 진짜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는 그걸 하나 가는 거야. 이거 하나는 메인으로 두고 쫙 가는 거야. 저는 그게 있어요. 우리 피치님도 그걸 하나 갖고 가고 있어요. 이건 수익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고 여기는 계속 사모아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제가 미국 얘기를 갑자기 했냐? 미국에 의해서 아직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가 손해냐?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장은 이제 시작을 해. 미국 주가가 뻥뻥 터졌어. 와 올랐어. 그럼 전 새벽에 본단 말이에요. 와 오늘 좋겠다. 내일 이제 얘네들이 올랐으니까 이 영향이 우리나라로 오겠구나 해서 아침에 딱 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선물 지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주식이 아닌 선물 지표가 갑자기 왜 폭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전날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질 않고 선물을 보고 선물이 떨어지면 또 우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럼 미국이 떨어졌어.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선물이 올라도 떨어져요. 그냥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이게 맨날 우리는 미국 눈치만 봐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한 이틀 3일 정도 연장으로 올라주면 우리도 따라서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내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이게 쉽냐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그 미국 주식의 달인들 우리나라 오면 걔네들은 힘도 못 써요. 걔네들은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있겠지.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벌어요. 미국 주식으로. 우리가 뉴스로 듣는 거 그냥 정보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 사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그 정보는요 정말 1급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알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10등급짜리야. 벌써 다 오픈된 거야. 그러니까 생판 몰라야 돼.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아예 그 기업을 공부를 해서 기업 가치를 보고 현재 주가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측해서 진정한 투자를 하시라는 거야. 거짓 정보뿐만 아니라 미끼들이 많아요. 진짜 매출이 올랐어도 떨어뜨려 버리니까 개미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공부 없이 수익 얻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고객 예탁금 뭐라 그랬죠? 그다음 미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내가 그 주식을 투자할 거니까 뭘 봐야 돼? 그 기업이 얼마를 벌고 있느냐.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를 벌고 있느냐. 어? 자산 규모가 얼마인데, 예를 들면 10조짜리 기업인데 돈을 1,000억 벌고 있어. 그럼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은 10조짜리인데 매출은 2조야. 근데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그 뭐야? 헛짓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러면 얘네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되죠. 그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아니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그것도 몇 년째 분기별로 다 마이너스 치고 맨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주식이. 그런데 그거에다가 돈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든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요행을 말하는 거지. 한번 떠라, 한번 떠라.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주식 투자 못해요. 다른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지. 이름만 보고 누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면 돼요? 안 되지. 그 다음에 미래 사업이 어떤 건지, 얘는 앞으로 전기차를 개발해서 뭘 하고, 뭐 배터리를 개발해서 뭐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뭘 개발할 건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뭘 할 건지 예측이지. 결국에는 그것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공장을 늘리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주식에 기관이 많은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관이 많은지,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는지, 뭐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지, 아주 그냥 개미천지인지. 개미천지면 뭐야? 밥이라는 얘기죠. 그건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개미 비율이 높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더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유가가 얼마가 되는지, 유가가 어떤지, 금이 얼마인지, 금값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달러가 뭐 1,400원인지 지금 1,300원인지,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거 뭐 옥수수값, 뭐 곡물, 사료값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사료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료로 인해서 막 사료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 소가 사료 먹잖아. 그러니까 소값도 올라가겠죠.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되게,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전문가 하는데 미국에서 대결을 해봤어. 침팬치하고 막 정말 유명한 막 되게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이랑 주식 대결을 했는데 침팬치가 이겼어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이를 모아놓고 전문가랑 붙었는데, 어린이랑 대결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졌어요. 뭐 어떤 부분만 했겠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나 소나 전문가야. 텔레비 그 유튜브 경제 뭐 전문가,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주식 전문가 뭐 20년차 30년차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진짜 그런 말하고 걔네들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텔레비 돌려버려요. 걔네들이 종목을 얘기할 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들어보고 종목을 얘기를 하네? 뭐 이게 뭐 앞으로 좋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사지 않고요. 그 관심 종목에다가 그놈이 얘기한 걸,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 사람이 얘기한 그거를 탁 올려놔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 또 올려놔요. 또 뭐가 좋대. 딱 뭐 하나. 그걸 딱 해놔. 그러고 봐요. 그냥 안 사요. 보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한두 달은 이렇게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엔 지금 다 바닥이야. 완전 진짜 바닥 지하까지 가 있어요.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 무슨 전문가? 그럼 쥐들이 사서 했겠지. 그걸 왜 우리한테 가르쳐줘? 전문가가 왜?
자기가 하면 되잖아. 전문가 왜 나와갖고 방송에 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100만 원 갖고 1억 금방 만들겠네. 그럼 자기가 사면 되잖아. 어차피 개인 플레이인데, 그쵸? 근데 왜 나와서 해? 그 뭐예요 그게? 에? 우리를 위해서? 돈 안 받고 하나? 지들이? 내가 그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냥은 그렇게 안 해. 왜 내가 아니 팔코기 하우스 팔코기네를 왜 KBS에서 팔코기네라는 걸 올려줄 것 같아요? 왜? 왜 올려줘? 제가 돈을 왕창 주든가 KBS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팔코기네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지. 유튜브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줄 거 아니야. 뭔가 이익 없이 누가 해줘요? 전문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고 FRB에서 금리를 이번에 0.75를 올릴지 조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뭐야? 걸음을 크게 올린다는 얘기잖아.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잖아. 0.75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이제 완화해서 0.5를 올릴 건지 뭐 0.25를 올릴 건지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렇게 올렸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될 거고 유가가 얼마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고 그런 걸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뭐 그 투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 외국인들이 뭐 몇 조가 빠져나갔고 아니면 외국인이 사고 있고 뭐 고객 예탁금이 뭐 늘고 있고 줄고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걸 찾으려면요 다 봐야 돼. 인터넷 다 보고 해야 돼.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그걸 얘기해 주는 그런 애들을 하라는 거야. 종목 고르는 놈들 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 종목 고르는 놈들 보면 그냥 다 골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은 얘기를 안 해줘. 아시겠죠? 그리고 뭐 실적이 어쩌니 수출이 어쩌니 그거는 정말 단기적이야. 왜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그 어떤 실적이나 이걸 보고 샀어? 아니잖아. 내가 기업 분석을 했잖아. 얘는 매출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사고 하는데 한 달 지나서 수출이 어떻게 될 거고 그거 된다. 그게 뭐 난 그럴 줄 알고 미리 몇 달 전에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개미들 그냥 이제 모르는 개미들이 덥석 물고 혼자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떨어지고 나가고 하는 건데 나는 저 밑에서 천천히 사서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 쭉 가서 쭉 이렇게 갈 거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실적이니 뭐 수출이니 거기에서 뭐 어느 회사가 이번에 매출이 얼만데 왜 주식이 올라 안 올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통장 안에다가 돈 넣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주식 숫자를 모은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투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자. 아니면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갖고 해도 돼요. 100만 원 갖고 부자 될 수 있어요.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한다 치면 100만 원이니까 내 그릇에 비해서 100만 원이 그냥 그 사람의 그릇이 있잖아. 난 진짜 평생에 1억을 벌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 사람은 뭐 그게 자기의 최고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 사람들만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릇이 사실 좀 돈을 많이 만져본 적도 있어서 뭐 10억? 그러면 뭐 10억 정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뭐 10억이 올라오니 뭐 이거 크게 뭐 없어요. 뭐 그냥 가슴만 아파 이 정도지. 근데 어찌됐든 자기만의 그릇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시드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10번을 나눠서 살 생각하시라고요. 10번. 그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짜리 10번 살 생각하시라고요. 그 종목을 10번을 나눠서 살 생각을 하시라고.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 그릇에 맞춰서 100만 원씩 10번을 그 주식을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한 주를 샀어. 뭐 두 주를 샀어. 몇만 원짜리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틀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바로 다음날 안단 말이에요. 보합으로 가긴 어려워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샀을 때 올랐어. 내 목표 수익이 얼마냐는 거야. 내 그릇. 내가 샀을 때 목표 수익이 난 10%면 진짜 난 10%면 돼. 근데 올라 버렸네? 올랐어. 그럼 오르고 있는 걸 사면 비싸게 사는 거죠. 그쵸? 근데 올랐어. 한 주를 샀는데 올랐어. 그러면 이 한 주에 대한 수익을 내세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고수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계속 사서 더 뭉치게 해서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린 초보잖아. 그러니까 샀어요. 샀는데 내려갔어. 오, 슬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방에 몰아서 100만 원어치 사버려서 그게 하락이 됐을 때 100만 원에서 1% 하락이 됐어. 근데 또 다시 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느 날 5% 하락이 됐어. 근데 내가 처음에 살 때 올인을 해갖고 다 사버리면 5% 하락되면 내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찐이님?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처음에 하나를 샀을 때 푹 떨어졌을 때 그때 한 주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배를 사는 거잖아. 한 주 샀을 때 푹 떨어졌을 때 한 주 사면은 확 해갖고 5% 마이너스였던 게 2.5%가 되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내려가면 또 사는 거야. 또 내려가면 또 사는 거야. 왜냐? 우리에겐 총알이 10개가 있다 이거죠. 10개. 그만큼 크게 분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를 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고수도 아닌 것이 한 방에 사요. 한 방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우량주, 응? 우량주 장기 투자, 그러면서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누라고, 나누. 내가 1000만 원이 딱 생겼어. 나 지금 엄청 물렸어. 1000만 원을 그냥 거기다 다 집어넣지 말라고요. 거기다가도 10번씩 나눠서 사라고. 조금씩 사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이,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덜 본다고. 근데 최소한 덜 보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우량하고 좋은 주식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세력들이 어떻게 그걸 잡고, 이게 누를 수는 없어. 주식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거야, 주식이. 그러니까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걸 다 누를 수는 없어요. 다시 튀어 오른단 말이야. 우리는 올라갔을 때, 그때 내 그릇에 맞춰서 팔기만 하면 돼요. 나는 10% 먹겠다. 난 20% 먹겠다. 난 30% 먹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드리블만 해서 나가는 거야. 계속 드리블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그거를 딱 파는 거예요. 은행 나온 사람들이 돈 관련돼서 사기 많이 당하고요. 주식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 잘못해갖고 망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네, 은행 비즈니스 뭐든.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기회는 무조건 오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찰병을 두자라는 그런 것들. 새로운 거야. 내가 주식을 사는데 이거 바이오 주식? 이거 뭐 은행 주식? 이거 뭐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주식들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되게 진짜 이 흐름이 별로 없는 거. 정말 얼마 없어. 이거는 폭락도 없고 그냥 정말 지루한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찰병도 필요 없어.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왜냐면 폭락도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바이오 회사가 암 치료제에 뛰어들었어. 뭐 무슨 치료제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야. 야, 이거 괜히 넣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냐면 회사가 사라지는 회사도 있어 버리니까, 주식 잘못했다가는. 네. 야, 이거 샀다가 죽는 거 아니야? 했다. 거기다가
모르게 막 1,000만 원씩 집어넣고 막 몇백만 원씩 막 집어넣고 막 몇천만 원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반토막 나고 예, 작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감을 믿지 마. 그 믿다가 다 죽는 거예요. 고수들도 자기가 계속 벌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올라온 거지.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1억씩 딱딱 투자하는 거야. 그러다 그냥 종이 조각 만드는 거 아주 쉽게 만들죠. 주식엔 고수도 없고 저도 고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만 넣는 거야. 한 주만. 아까 애플 사준다 그랬잖아. 한 주만 사보는 거야. 어이, 그 팔콕이네 왕아빠가 애플 뭐 전 세계 최고 주식이라니까 저 사람 믿고 내가 지금 얼마 있더라? 2천만 원 있네? 애플 올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전문가도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주만 사보는 거야. 한 주를 딱 사서 보는 거야. 한 달, 2달 보는 거야. 그랬더니 10% 올라가 있네? 그럼 기분 좋은 거지. 아니, 한 주, 뭐, 10% 어떻게 벌어? 네? 하나의 경험인 거지. 근데 한 주 샀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요? 정찰병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막 떨어지면, 아유, 역시 그놈도 전문가가 아니었어 하면서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야. 한 주, 뭐, 10만 원에 10%면 10,000원이잖아. 에이, 배웠다, 하나. 그래, 하나 배웠다 하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팔고 나와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찰병 제도를 좀 두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샀는데 이게 진짜 차트도 막 만들어지고 있고 막 들리는 소리도 좋고 이러면 그랬을 때 한 주를 더 사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내 그릇에 맞춰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지. 차차차차. 이렇게 하는 거죠. 기간을 두고. 그래서 아까 최혜영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넣는 게 좋냐 나쁘냐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죠. 말 그대로 하나 사고 지켜보는 거잖아. 하나 사고 지켜보는 거. 맞아요. 레몬트리는 이 정확해. 초보 때 우리가 한 주씩 이렇게 사면 네. 10%대 팔고 수익 원금이 나서 그럼 그걸 홀랑 재투자한다고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거에 원금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만큼만 또 하는 거야.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본전치기는 항상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